헌법 애국주의. 이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 애국주의는 독일에서 나왔어요. 돌프 슈타인베어거 교수가 독일 정치학자인데 독일 정치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헌법 애국주의를 최초로 개념화해서 1970년에 그것을 시민교육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 피어 폴리티시 빌둥이라는 이 공적 조직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 교육을 위해서 폴리티시 빌딩이라는 게 그 시민교육 센터로 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시민교육 센터지만 폴리티시 빌딩이라는 게 정치적 교양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소양, 정치적 교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폴리티시 빌딩이라는 연방 단위의 센터가 있고 또 주 단위의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는 폴크슐레, 우리 말하면 국민학교 같은 건데 여기는 그냥 시민학교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거의 공짜예요. 뭐 공짜라고 말해야 돼요. 돈 내는 거 없어요. 등록만 하면 가서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어요. 나도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 폴크슐레. 거기서 뭘 들었냐? 그 독일어. 딱 들어가니까 독일어를 그 교과서로 배웠잖아요. 한국에서 교과서로 배우고 시험 치고 교과서로 하고 시험 치고 물론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에 2년인가 2년 반을 꽉꽉 다녀서 모든 코스를 다 그 했는데 독일 사람 딱 가서 만나서 독일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소위 말한 umgangssprache라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평범한 독일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법은 또 다른 거야. 이 책을 보고 뭐 괴테에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뭐 그러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독일어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해 갖고. 그래서 그 국민학교 폴크슐레 그 시민학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몇 달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독일어 그 대화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그걸 익혀야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독일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달 가서 처음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움이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민교육 내가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건민회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건민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적 소양, 학문적 소양,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문적 소양을 이 회원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인사조직론, 인사조직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안 갖추었으니까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같이 일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내가 홍장원이지? 내가 홍장원을 처음 보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저기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헌재에 가서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본 게 그게 다잖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게 보수주의자는 저런 정도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좋게 평가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요 장면에서는 내가 좋게 평가하지만 다른 장면에서 또 달리 어떻게 그 말 헛소리를 한다든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뒤져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개수작했나 안 했나. 그걸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럼 점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점 낮게 평가할 거 아니야. 점점. 그걸 뭐라 그래? 업데이트 한다 그러지. 그 헌재에서는 그걸 갱신한다 그러더구만. 우리말로. 갱신이라는 말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업데이트 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갱신하는 거잖아. 계속. 그 업데이트. 그거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건 학위를 받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 해 가는 거야. 평가, 인사평가는. 조직도 똑같지.
이 시민교육센터에 내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건 폴리티시 빌딩은 아니고 그냥 이 시민학교 거기에 가봤어. 이 시민교육 아카데미 여기 폴리티시 빌딩에는 무엇인지 다 공짜예요. 여기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당에 관계 없습니다.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이나 뭐 이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이 민주주의란 무엇이다 이런 걸 가르쳐요. 이 도프슈타인베어가 교수가 1982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헌법 애국주의. Verfassungspatriotismus. Constitutional Patriotism. 이거는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원산지가 독일이에요. 유르겐 하버마스가 그거를 알고 독일의 철학자죠. 지금 살아있는 29년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90이 훨씬 넘었죠. 90대 후반에 됐네. 사회학자, 그러니까 이성주의 철학자로서 칸트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주의 철학자로서 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논쟁거리에 다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견해를 명백하게 주장하는 위대한 지식인이죠. 1986년 하버마스도 헌법 애국주의를 받아들여 유럽연합 창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헌법 애국주의 또는 헌법적 애국심이란 뭐냐? 그것은 이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헌법 정신, 즉 인간의 존엄성, 정치제도, 절차, 시민권 등을 받아들이고 주권자로서 단순한 투표를 넘어 정치적 이슈와 정당 행사에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헌법 애국주의랄까요? Verfassungspatriotismus, Constitutional Patriotism.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그것을 칼럼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김종철 선생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영문학자예요. 서울대 영문과에서 계속 공부하시고 영남대학인가? 저 아래쪽 어느 대학에 영문과 교수로 계속 하시면서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식인으로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굉장히 희생적으로 시민 활동을 하신 분이시죠. 아주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 칼럼의 핵심만 제가 긴 칼럼인데요.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2008년 11월 14일자 한겨레에 실었는데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사상이 등장한 것은 독일 현대사의 비극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국가의 재건은 500만 유대인 학살이라는 참혹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치즘의 유산을 청산하고 그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새로운 독일의 출발의 절대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그리하여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적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라고 썼는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내셔널리즘은 서양 사람들은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라고 아는데 국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국민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폭넓게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독일적 내셔널리즘의 부활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틀이 예컨대 서독의 기본법이었던 것이다. 서독 헌법 그죠. 헌법 애국주의란 2008년에 쓰신 거예요. 헌법 애국주의란 독일의 경계를 넘어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만한 선진적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적 공통 유산을 갖고 있지 않은 외래인, 외국인이죠. 외래인, 외국에서 온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일 뿐 아니라 민족인이 공동체니 하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온갖 사회적 차별을 은폐하고자 하는 기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사상이다. 헌법 애국주의가 굉장히 놀라운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회 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와 법의 운영 앞에서 수많은 국민이 갈수록 절망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하면서 만사를 강자 위주의 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2008년에 쓰신 건데 오늘날 이야기도 똑같이 들어맞는 얘기야. 지금 그들의 만영이 놀랍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과연 국민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칼럼이 쭉 나갑니다. 2008년에 쓴 거예요. 17년 전이에요. 오늘날에 이것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온 거예요. 문재인같이 포장지만 말고 어떠하 있어빌리티만 하고 이벤트만 하는 그런 정치, 문재인식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알맹이는 없이 온통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지만 써가지고 이벤트만 하고, 탁현민이 그놈을 통해서 이벤트는 멋있게 해. 멋있어. 그런데 뭐가 있어, 내용이. 개혁할 걸 하나도 개혁을 안 했잖아.